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49년 8월 29일 소련 최초의 원자폭탄 RDS-1의 실험이 성공하자 미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원폭을 독점하려 한 미국의 계획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 미국 뉴멕시코주 엘러모고도 북쪽 사막에서 작전명 트리니티로 불린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차 대전 중 비밀리에 추진한 암호명 맨하탄 프로젝트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 동지에서 적으로 갈라선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당황했고 결국 자국 내 스파이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시에서는 공화당 여성당원대회에서 이 자리에 초청된 연방 상원의원 조시프 메카시가 연설 도중 스리움 한 뭉치를 꺼내들더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처인 국무성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 나는 그 205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후에 메카시즘이라고 불리게 된 빨갱이 사냥을 위한 집단 히스테리가 발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달인 1950년 2월 미국의 원폭 개발 계획에 관계했던 영국의 핵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가 소련의 원폭 기밀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영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한 훅스는 8년간 소련의 스파이 노릇을 해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하탄 프로젝트는 극비 중의 극비였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서가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당시 부통령 트루먼조차도 인류 최초의 원폭 실험이 있기 석 달 전에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자기 책상에 앉아 미국의 특급 비밀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니 당시 미국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빨갱이 사냥으로 상징되는 메카시즘은 더욱 부채질하게 됩니다. 공범자 색출에 나선 미국도 첩보요원 해리 골드와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일하던 육군 중사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를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린글래스는 자신의 매형인 줄리어스 로젠버그에게 핵기밀을 제공했다고 실토합니다. 1950년 7월 17일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차택서 면도 중에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FBI 요원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돼 아내 에슬 로젠버그 역시 긴급히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혐의는 간첩, 원자폭탄 핵심 제조 기술을 소련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1918년 뉴욕에서 가난한 유대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청년 공산주의자 연합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장차 아내가 될 3살 연상의 에슬 그린글래스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1939년 결혼해 2아이를 두었습니다. 줄리어스는 1939년 말 미국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에슬도 남편의 정치활동에 동조했고 3살 아래 동생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도 명인 줄리어스를 흠모해 공산당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줄리어스는 1940년 미 육군통신대 군무원으로 취직했다가 공산당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45년 해고당하게 됩니다. 한편 기계공 출신으로 참전한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1944년 부사관으로서 로스 알라모스로 발령받아 원자폭탄 기폭장치 제조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줄리어스의 뜻을 쫓아 1945년 중반 무렵 폭탄의 기계적 원리를 묘사한 죄한 스케치 12페이지를 전달했고 그해 9월 줄리어스의 집에 들러 기밀 메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FBI 국장 에드거 후보는 로젠버그 부부를 가리켜 세계의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51년 3월 6일 이루어진 재판에서 판사 어빙 카우프만은 로젠버그 부부에게 부부가 소련의 원자폭탄 기밀을 넘김으로써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으므로 이들은 살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부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는 스파이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951년 4월 5일 연방재판소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로젠버그 부부에게 로젠버그의 남동생인 데이비드 그린글래스의 증언만을 그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교황 비오 12세를 비롯해 아인슈타인, 러셀,
샤르트르 등 3개의 지성들도 항의 서한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 보내며 구명 탄원 운동을 벌였지만 아이젠하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53년 6월 19일 처형 당일 줄리어스와 에슬 두 사람에게 최후의 면회가 허용되었고 두 사람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2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6분 줄리어스가 먼저 뉴욕주 싱싱교도소 증기의자 위에 앉았고 에슬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드레피스 사건 이후 세번세계를 가장 들끓게 했던 사건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폭탄을 개발했던 과학자들은 로젠버그 부부에 대한 혐의가 과장됐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젠버그 부부가 핵무기 제조 비밀을 소련에 넘겼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차백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파이 활동 증거도 나왔고 차백도 한 클라우스 푹스와 그린글래스가 징역 15년 선고를 받은 것과 달리 로젠버그 부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 메카시즘이 극심했던 시절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공산당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이 결국 메카시즘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후일 냉전이 종식되고 로젠버그 부부와 소련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남편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진짜 소련의 스파이로 활동한 행적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보는 원자폭탄의 핵심 기술과는 거리가 먼 스케치에 불과했고 더욱이 아내 에슬은 아무런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백을 위해 볼모로 삼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로젠버그 부부를 죽게 만든 처남이자 남동생이었던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2001년 자신이 FBI 체포 후 털어놓은 자백은 형량을 낮추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플리바겐이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고 9년 뒤인 1960년에 가석방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타이핑을 했던 건 내 아내였던 것 같지만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서 그의 진술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이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나 에슬 로젠버그가 사형당한 근거가 자신이 전달한 기밀 메모를 누나 에슬이 타이핑했다는 그린글래스의 진술이었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